검찰 인사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 공직자의 자세를 유감스럽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응을 검토했다고 지시했습니다.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총리 집무실 화면 그 사진까지 넣어서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느 분이 먼저? 예, 매우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죠. 네. 우선은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 메시지를 이제 보도 자료 내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으로 저 사진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잖아요. 저게 뭐냐면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 네. 쓰는 사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확실히 각인을 시킬 필요 있다 하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쉽게 뭐 홍보를 할 이유가 없는데 좀 뭐 굳이 의도를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항명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하는 프레임. 지금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수사 방해다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실히 이제 못 박으면서 특히 이제 곧 그만두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지층 특히 친문 지지층 여당 지지층에게 한 번 더 본인을 각인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합니다. 제가 궁금해서 근데 홍보수석실에서 원래 그런 거 다 판단해서 합니까? 지금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요, 질문인데 원래.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총리실의 독자적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대체로 이런 경우는 그 청와대에서 로우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교감을 갖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렇게 읽고 그래요? 있죠, 추측하고 있죠. 굳이 뭐 이동관 전 수석의 그 추정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. 상당히 잘 조율돼 있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그 관심사는 이게 군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경고성 과정이냐, 아니면 실제로 감찰과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냐, 이제 네.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여권 인사들이 쓰고 있는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하극상, 항명, 거기다 내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업무계통, 지휘계통 어겼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. 네. 다시 말해서 여권 스스로가 이 성격을 상당히 악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. 예. 이 점을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군기잡기형 경고라고 한다면 세게 한 번 딱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한데 여권 인사를 거의 릴레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. 그런 점에서 이것이 후자의 가능성, 감찰과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딱 하나 걸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를 않다라고 하는 점.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맞아 요거까지 의미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요, 이제 청와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거 좀 이따가 이제 전망해 보고요. 그 총리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어제 오후 5시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한 4시간 지난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은 어저께 법안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에서 관련해서 정책 보좌관한테 이 징계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문자로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 좀 다시 또 드러나고 있어요. 그 장관, 그 총리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실행하라 이런 이야기 이후에 징계 관련된 법령을 자신의 정책 보좌관한테 찾아보세요라고 또 보냈어요. 제가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징계를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것까지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 극명하게 갈라져 있죠. 갈라져 있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여권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되게 괜찮아진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딱딱딱 준비돼 있어가지고 딱 하는 거 하고 좌고우면하고 어영부영하면서 잡음을 생기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은 당연히 만족해 할 것이고 중도층 경우에도 일 처리 하나만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. 네. 조국 전 장관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핸디캡이 있었지 않습니까?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제 뭐 비고시 출신이라서 권위가 약한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검찰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저자세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온 직후에 싹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아까 청와대는 로키 그 말씀도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이 와중에 보면은 검찰 대변인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
되게 안 좋았거든요. 네. 거기서 만약에 청와대가 그래서 말로 이기면 못하고 지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? 지금은 청와대는 빠져 있고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지시하고 뭐 약간 강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강하게 권위를 세우고 또 그 권위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.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근데 결국 거죠.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로키 낮은 뭐 수위로 이제 대응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에 법무부 장관, 즉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정해줬지 않습니까?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은 그 검찰총장에 대한 그 감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.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감찰 지시가 있었던 적은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. 네.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있었을 때 감찰을 하니 마니 막 이런 논란이 한참 벌어지다가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죠. 감찰 지시를 하니까 사퇴를 했죠. 네. 그럼 그때 이제 감찰 지시는 개인의 비위와 의혹에 대한 것이었고 말하자면 지금 검찰총장하고 정부하고 사이 안 좋은 검찰총장들은 꽤 있었죠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감찰을 지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이해. 제가 볼 때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출구는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점에서 이제 청와대 메시지가 두 가지였잖아요. 첫째, 절차상의 유감을 표한다. 유감을 표하는 대상은 검찰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떤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발언의 맥락과 같이 하는 건데 다만 그런 불신임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양갈래 어떤 그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온 건데 제가 출구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4일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요.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그 회피성,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렇게 어떤 그 뭉개는 어떤 답변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. 따라서 아마 이날이 아마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그 절차 사항에 어떤 문제를 분명히 하는데 경고를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금 아까 이제 청와대 두 갈래 것 중에 불신까지 뜻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거기서 매듭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도의 선에서 한다면 이걸 하나의 과정에서 끝나게 되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강성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달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네. 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여권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본인들 패부를 찌르는 수사에 불편함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가장 바랄 것이냐. 말 잘 듣는 윤석열 이거는 이미 시나리오상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순교자 윤석열 이거는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은 이빨 빠진 윤석열입니다.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 윤석열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면은 대통령이랑 붙어야 됩니다. 네. 그래야지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급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 순교자 윤석열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뭐냐면은 사실상 원래 둘 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지위 정도의 그 관계만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통제 이거 정도가 현재 가장 여권이 바라는 상태의 모습일 것이고 저는 그 상태에서 이빨 빠진 윤석열 상태기를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여권의 목적일 것이다. 왜냐하면 7월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은 또는 총선 4월이니까 그 직전은 아주 강한 수사를 하기 어렵거든요. 네. 그 시기만 넘기면 공수처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. 그다음부터는 이빨이 빠지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략하에서 지금 순교자도 만들지 않고 말 잘 듣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이빨 빠진 윤석열 상태를 길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계속 드러난다 이렇게 보입니다. 공수처가 바통을 이어받는단 말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근데요, 이게 제가 되게 우려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.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립이 강하고 딱딱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한 총선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? 대략적으로. 그럼 총선 끝나면은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. 6월 초부터 21대 국회가 열리는데 뭘로 시작하겠어요? 공수처장 누구 할 거냐? 차장 누구 할 거냐? 검사 누구 할 거냐로 여야가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 9월쯤 출범한다 가정하고 그럼 이제 검찰 뭐 직무유기 이런 데 대해서 공수처에다 고발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. 그럼 9월부터 그럼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다? 12월까지 간다? 네. 저는 제가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별개로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. 단언컨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. 저는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길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지금 청와대 그 로우키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왔는데
사실은 지금 우리 윤 소장 얘기에 숨겨 있는 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뭐냐, 그 앞에 조국 사태 때 검찰과 청와대가 맞부딪히는 그 모습이라는 게 매우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았고 사실 상궤에 어긋나는 일이었죠. 근데 이 사안은 청와대와 검찰이 맞붙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. 왜? 포괄적으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. 그러면 어떻게? 당연히 청와대와 총리실이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 보면 뭐 굿캅까지는 아니지만 굿캅 배드캅의 굿캅 배드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총대를 지금 총리실이 대신 내는 모양이다. 이렇게 보면 뭐 쉽게 그림이 잡힐 것 같아요. 예. 네, 이번